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각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비의 뜻이라는 건 일단 여기 이제 오른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직각삼각형에서 각각의 이제 변의 길이가 이제 A, B, C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을 때 일단 직각삼각형에서 자, 요 직각과 그 다음에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요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요 아래쪽을 밑변이라고 할 겁니다. 자, 밑변을 어떻게 놓냐면 자, 직각 놓고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각을 연결한 요 선이 밑변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거랑 밑변과 수직인 녀석을 높이로 하고 나머지 직각과 마주보는 요 편을 뒷변이라고 할 겁니다. 이해되겠죠? 일단 용어를 잘 정리해야 하고 자, 이렇게 용어를 정리한 상태에서 자, 이제 비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sin A라는 거를 좀 정해볼까 하는데 sin A에서 요 S라는 거를 자 필기체로 좀 써보면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S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렇다면 쭉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 sin 자이 각도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요 A에 대한 sin 값은 몇 대 몇이다? sin 그러니까 자 빗변분의 자 높이다라고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정한 겁니다. 자, 암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이거를 어떻게 읽어주냐면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각에 대한 사인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코사인 A. 자,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각이 A고 코사인 A니까 이런 식으로 코사인. 그러니까 자, 코사인 A. 그러니까 각도 A에 대한 코사인 값은 어떻게 정하냐면 분모 분자 이 순서로 보면 돼요. 자, B분의 A, 뒷변분의 밑변이다. 자, 이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A를 어떻게 다시 읽어줄 수 있냐면 각도 A에 대한 코사인이다. 자, 이렇게 읽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코사인 A는 어때요? 자, B분의 C로 이렇게 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탄젠트는 뭐냐면 여기 이제 t니까 이렇게 t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자 탄젠트 관찰하고자 하는 각도 a a의 탄젠트 값은 자 밑변분의 뭐가 된다? 높이가 된다. 자 이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관찰하고자 하는 각의 탄젠트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해 주세요. 잠깐 멈춰서 암기한 다음에 이제 살펴보면 이제 뭐를 볼 수 있냐면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sin A, cosine A, 탄젠트 A를 전체적으로 뭐라고 한다? A라는 각도에 뭐라고 할 거예요? 삼각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세 가지를 각도 A에 대한 삼각비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합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A의 크기가 정해지면 자, 직각삼각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삼각비의 값은 각각 일정하다. 각각 일정하다가 뭐야? 각각 일정하다는 것은 요 세 개를 삼각비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이 각각 일정하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밑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일단 삼각형, 직각삼각형 자, 여기 A 각도가 있고 여기 B 각도가 있습니다. 자, 직각이고 요거는 관찰하고자 하는 각도 A입니다. 그럼 삼각형 ABC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형 자 C-A 그 다음에 B- 이렇게 삼각형을 고정시켜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직각 있고 그 다음에 각도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읽어보자 이거지. 자,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자 sin A를 보겠습니다. sin A 그럼 sin A는 자 첫 번째 요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에서 읽어보면 sin A가 어떻게 돼요? sin A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sin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S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삼각형에서는 AC분의 그 다음에 CB 이렇게 돼요. AC분의 BC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삼각형에서는 AC-분의 어떻게 돼요? C-B'가 되겠습니다. AC-분의 C-B'가 되겠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그럼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가도 자 sin a라는 거는 요 세 번째 삼각형에서도 똑같이 읽어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자 AC 다시 다시 분의 C 다시 다시 B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AC 다시 다시 분의 BC 다시 다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위로 이제 가서 위로 가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자 A의 각도만 일정하다면 삼각비의 값은 각각 어떻다고 그랬죠? 일정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정하였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삼각비 자 A에 대한 사인 값이라는 삼각비는 삼각형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하였다. 저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코사인 A도 똑같이 탄젠트 A도 똑같이 읽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유형을 살피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삼각비의 뜻에 대해서 하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문제를 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입니다. 보세요. 일단 삼각비의 뜻을 배웠기 때문에 자, 보면 자, 오른쪽 그림에 직각삼각형 ABC가 있다. 그죠? 자, 직각에다가 우리는 이제 뭘 관찰할 거냐면 A를 그럼 A 이걸 연결하면 여기에 밑변이 되고 여기 높이가 되고 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자, 첫 번째 sin A 그다음에 cosine A 탄젠트 A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답은 물론 나와 있지만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sin A니까 요게 밑변이 됩니다. 맞죠? 자, 직각에다가 관찰하고 각 연결한 요 선이 밑변이 돼요. 그치? sin A라는 거는 sin A 이거니까 17분의 15이다. 이렇게 맞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 A는 요 방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17분의 8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찬가지로 탄젠트 A이기 때문에 여기를 밑변으로 뒀을 때 탄젠트 이렇게 탄젠트 8분의 15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삼각비의 이제 뜻을 정한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문제였습니다. 자, 조금 응용이 될 겁니다. 그래요. 사인 C, 그 다음에 코사인 C, 탄젠트 C. 자, C를 기준으로 놓으면 관찰 각도, 그 다음에 직각. 그럼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하면 요게 이제 밑변이 됩니다. 맞죠? 밑변이 되면 얘가 이제 밑변이고. 자, 그러면 사인 C는 어떻게 돼요? 밑변분의 밑변이다. 밑변분의 높이다. 요게 이제 사인 C예요. 그죠? 그러니까 17분의 8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C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자, 이게 밑변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17분의 15가 코사인 C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탄젠트 C라는 거는 자, 밑변분의 높이. 어떻게 돼요? 15분의 8이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자, 각도가 주어지면 밑변을 파악할 수 있다. 밑변을 파악했다면 높이와 빗변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흔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도가 주어지면 얘가 밑변이니까 나머지는 높이와 빗변이 된다. 이렇게 파악해 놓고 우리가 이제 배웠던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를 적용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AC의 길이를 구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예전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직각삼각형에서 얘를 이제 x라고 한다면 뭐가 이제 성립되냐면 변의 제곱이라는 것은 나머지 두 변, 3과 x의 제곱의 합과 같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알겠니? 피타고라스의 정리. 요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일단 x라는 거는 어떻게 정해져요? x라는 건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은 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x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안에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그럼 이것이 x 이렇게 이제 제곱근의 원리를 사용해서 이제 풀게 되는데
x라는 건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건 플러스만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결국 이런 그림에서 우리는 항상 이걸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빗변이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변을 모른다면 그 변을 어떻게 놓습니까? 나머지 변을 x로 놓고 일단 루트를 취한 후에 변의 제곱을 먼저 하고 나머지 변 있죠? 그걸 빼주면 손쉽게 x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x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는 AC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루트 여기서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16 빼기 9니까 어떻게 돼요? 7이 되겠습니다. 루트 7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구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루트 7이라고 써놓고 문제를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사인 B라는 것은 이제 직각과 관찰하는 각도가 이거니까 빗변은 뭐가 된다? 빗변은 얘가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빗변분의 그 다음에 높이는 루트 7입니다. 맞죠? 코사인은 어떻게 돼? 빗변분의 빗변은 3이에요. 맞죠? 탄젠트는 어떻게 돼? 밑변분의 그 다음에 높이 루트 7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주어진 각도와 그 다음에 이제 90도가 이루는 밑변을 파악한 다음에는 높이와 빗변을 파악한 후에 삼각비를 정했던 그 원리에 따라서 적용해서 읽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면 직각삼각형이 이게 주어져 있을 때 삼각비의 값이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x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얘기인데 이거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사인 b 그러니까 요걸 밑변으로 지금 봤단 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a니까 얘를 밑변으로 봤다는 소리 맞죠? 탄젠트 a니까 이거를 밑변으로 봤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밑변을 바로바로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 b니까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상태 사인 b는 밑변분의 뭐가 됩니까? 높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럼 양변에 이제 9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곱해주면 이거 없어지고 3이 이제 붙으면서 x는 뭐가 된다? x는 2이 된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x가 여기 6이 되니까 x가 6이 되면 이렇게 쓸 수. 굳이 이제 구하자면 모두 알 수 있으니까 bc라는 것은 어떤 루트 안에 변의 제곱 나머지 6개의 제곱을 이렇게 빼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코사인 A.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자, 밑변분의 밑변 하면 되잖아요. 12분의 뭐가 되는 거야? X가 돼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이제 분수 형태로 는이 돼 있을 때는 X자로 이렇게 하면 같아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EX는 뭐가 된다? 12 루트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양변을 2로 나누면 얘가 6이 됩니다. 그래서 X는 6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탄젠트 A 쪽으로 보면 어때요? 밑변 파악해 놨으니까 탄젠트는 밑변분의 뭐가 돼요? 마찬가지로 좀 전에 봤듯이 분수 계산할 때 x제로 곱해서 이제 라고 할 수 있으니까 x 곱하기 루트는 뭐가 된다? 50이 된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얘네들을 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5로 나누면 분모 유리를 해야 됩니다. 자, 루트 5를 위아래다 곱하면 여기는 5가 되고 50에서 루트가 곱해집니다. 맞죠? 여기까지. 그럼 약분해서 정리하면은 이 숫자는 10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10으로 해주면 해결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다시 설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전에 삼각비란 무엇이냐?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알던 도형 중에는 정사각형과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맞죠? 정사각형의 특징은 일단 모든 각이 90도이고 그 다음에 길이들이 다 똑같은 그런 이제 사각형이었고
정삼각형은 모든 각도가 이제 60도, 그다음에 변의 길이 역시 길이가 같았다. 이런 삼각형이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정사각형을 이제 반으로 잘랐다. 그러면 이제 그 반에 해당하는 것이 요런 모양을 갖죠. 한번 완성시켜 볼게. 이렇게 완성을 시켜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원래 있었는데 한 변의 길이를 1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잘랐어요. 그럼 여기가 1이고 1이니까 여기는 여기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서 루트 1제곱 곱하기 1제곱 이렇게 이제 정해줄 수가 있거든요. 맞니? 자, 그래서 여기는 루트 2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1. 그럼 여기는 루트 2가 되는데, 정사각형이었으니까, 일단 이거는 90도, 여기는 이제 반으로 잘린 45도, 45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사각형의 절반, 으로부터 나온 직각삼각형에는 항상 다음과 같은 그 건간의 비례가 성립된다. 왜냐면 직각을 둘러싸고 몇 1대1 그다음에 나머지 뒷변은 루트 2 자, 요런 관계가 생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좀 연습할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 이제 45도, 45도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이제 3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뭐가 됩니까? 3이 되는 것이고, 맞죠? 왜? 1대1이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자, 1에서 루트 2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곱하기 루트 2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주면 돼요. 요거는 뭐야? 요거는 곱하기 1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지? 그럼 여기서 1로 올 때는 어떻게 되는데? 루트 2분의 1을 곱하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변을 알면 나머지 변을 적당한 곱셈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1로 갈 때는 뭐 한다고요? 1대1 대 루트이니까 루트 2를 곱해서 가는구나. 그러면 주어진 3에다가 루트 1을 곱한 이만큼의 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됐습니다. 됐나요? 이해됐어요?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의 삼각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옆의 삼각형은 뭐냐면 이걸 이제 다시 완성시켜 보면 똑같은 거를 갖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정삼각형이 생기는데 같은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60도, 같은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30도. 즉 60, 60, 6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본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반으로 쪼개졌으니까 2라고 놨을 때 여기 1, 1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됐죠, 이거? 자, 그러면 나머지 지워보겠습니다. 여기가 60도이고, 여기가 1인 이유는 알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지웠을 때, 요게 루트 3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가 있고 1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루트 쓰고, 빗변의 제곱에서 나머지 1의 제곱을 뺀 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4 빼기 1이니까 루트 3. 당연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암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보면 그러면 어때? 1 곱하기, 자, 이런 상태에서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60도야. 그럼 요 방향으로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란 말이야. 네? 이 방향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1대 루트 3이라는 거야. 됐나요? 이렇게 좀 외워두세요.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30도가 되는 거야. 이랬죠? 그럼 잘 봐. 요거를 지웠어. 2대 1의 관계니까 반의 관계죠. 그러니까 2를 반으로 나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여기가 지워져 있어. 그럼 관계가 뭐야? 1에서 루트 3을 곱한 관계니까 루트 이렇게 오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2가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돼? 배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루트 3배 해서 가는 거니까 2에다가 루트 3을 곱한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3이야.
여기는 배니까 6이 되면 되고, 여기는 루트 3배니까 3루트 3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거를 좀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을 암기하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암기했다 가정하고 옆에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30도에 대한 삼각 3개를 찾아보겠습니다. 30도는 어떻게 돼요? 밑변이 어디 있죠? 이 삼각형, 요게 밑변이 됩니다. 그죠? 그럼 볼게. 사인이라는 건 어떻게 돼? 밑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2분의 1.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 코사인은 뒷변분의 밑변, 2분의 루트 3. 아니? 세 번째, 탄젠트 A라는 것은 뒷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루트 3분의 1인데, 유료화하면은 여기 3이 되고, 3이 되십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냥 읽은 것 뿐입니다. 이거는 읽었고, 그냥 잘 읽었고, 45도에 대한 삼각, 각도에 대한 삼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럼 이번엔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럼 밑변은 어느 걸로 봐도 상관없는데, 90도랑 40도. 요걸 밑변으로 약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사인은 어떻게 돼요? 밑변분의 높이.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루트 2분의 1인데, 자, 분모에 유리하면은, 여기가 뭐가 돼? 루트 2, 루트 1을 분모 분자에 곱하면 얘는 2가 되고, 분자는 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랬죠? 그다음에 코사인 A는 어때? 이렇게. 똑같이 루트 2분의 1, 변분의 밑변. 같은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사인, 코사인의 45도에서의 값은 같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사인의 45도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45도는 같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는 어떻게 가요? 탄젠트는, 자, 윗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1대1, 1이 나옵니다. 그래서 탄젠트 45도는, 정말 쉬운 수, 1,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제 45도에 대한 삼각도 살펴봤고, 그다음에 60도에 대한 삼각비도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60도니까. 자, 여기 밑변을 이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사인은 어떻게 돼요? 사인 60도는 뒷변분의 높이 2분의 루트 3. 그죠? 네, 코사인 60도는 뒷변분의 밑변. 맞죠?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는 밑변분의 1분의 루트 3.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사각형, 정삼각형으로 나온 또 절반의 직각삼각형으로부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각각의 변의 비를 구한 후에 삼각도 읽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어야 합니다. 맞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혹시 어려울까봐 한 번만 좀 정리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AB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직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A고 B.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B편분의 이거를 이렇게 B편을 제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제곱 빼는 거예요. 방식이 다르다. 이해됐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원래 이제 같은 얘기인데 여기에 A인데 여기에 B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루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뒷변이 있을 땐 뒷변 제곱한 다음에 나머지의 제곱을 빼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나 같다 이 말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뒷변이 주어져 있고 그냥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방식이 같고 근데 빗변이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알겠니? 이렇게 구분해 갖고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 45, 60도에 대한 삼각비. 삼각비라는 거는 사인, 그다음에 코사인, 탄젠트
탄젠트에 대한 30도의 사인, 30도의 코사인, 30도의 탄젠트, 그 다음에 45도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6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각각 구해보세요. 그것들을 자유자재로 정리하고 있어야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일단 그림으로 좀 알려줄게요. 이거 좀 알아둡시다. 네모를 일단 네모를 그리세요. 믿고 한번 그려봐. 그 다음에 이렇게 쓰세요. 가로는 여기 이제 0이야, 0. 여기는 90도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여기 세로 부분은 또 0이 되고, 여기는 1. 이렇게 써,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부터 좀 그려볼 건데요. 사인은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사인 그림이야.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는 뭐야? 좌우 대칭 생겼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름을 붙일게. 이거는 뭐냐면 코사인 그래프다. 여기 얘에 해당하는 게 요거에 해당하는 게 A다 라고 봅니다. 각도. 그러니까 코사인 A에 대한 그래프 값이다. 그러니까 Y 값이 코사인 A라는 말하죠. 여기를 Y라고 할게요. 이때는 Y가 코사인 A. 이렇게 보면 돼요. 함수처럼.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똑같이 얘는 이제 뭐로 보면 돼? Y가 이번 경우에는 sin A다. 이렇게 놓으면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A는 어디 있어? 여기 아래에 있잖아. 아래. 그럼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0도부터 90도까지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0도랑 90도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면 돼. 점점점점으로 표시할게요. 여기 정중앙은 몇 도입니까? 말하자면. 정중앙은 45도. 됐나요? 45도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알겠니?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의 45도 값은 같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럼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옆에는 30도가 있어요. 맞나요? 여기 30도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또 옆에는, 오른쪽으로 이만큼 위치는 뭐가 있을까요? 60도가 있어요. 알겠죠? 이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안에서 재미난 게 생겨요. 뭐가 있냐면, 코사인 30도, 코사인 45도, 코사인 60도 어때? 점점점 작아지고요. 사인은 어떻게 되냐면, 사인 30도, 사인 40도, 사인 60도가 점점점 커지는 거야. Y 값이 커지는 것처럼. 알겠죠? 근데 코사인은 Y 값이 작아진다. 이해됐죠? 언제? X 값이 커짐에 따라 그렇다. 알겠니? X 값은 커지고 있어. 어떻게 커지고 있어? 30도, 40도, 60도로 커지고 있는데, sin A, 즉, sin 30도, sin 45도, sin 60도는 점점점 커지고 있고, 자, 코사인은 코사인 30도, 코사인 40도, 코사인 60도가 점점점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를 붙이겠습니다. 뭐냐면, 얘네들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아니고 직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좀 생각하면 돼요. 그림. 알겠죠? 그럼 여기서의 그 값은 뭐냐면, 자, 지금 요거 사인이라고 그랬죠? 요 파란 거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그럼 사인의 뭐냐면 30도의 값이에요. 말하자면. 사인의 30도의 값을 쓰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미리 정리를 해서 사인 30도니까 뭐예요? 이거 2분의 1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나요?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건 뭐야? 말하자면 사인의 30도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코사인의 60도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사인 30도와 코사인 60도는 2분의 1로 우리가 앞에서 밝혔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졌던 것들을
시험에 적합하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그다음에 여기 정중앙 여기 중앙에 있는 요 점 있죠? 요거 얘는 뭐가 되죠? sin 45도가 되죠? 그럼 어떻게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된다 라고 했고, 얘네들은 일단 코사인 45도도 되고 또 뭐도 됩니까? 사인 45도 읽어도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니?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요 값은 이제 뭐가 되냐면, 요 값은 어떻게 돼요? 자, 코사인 입장에서는 30도의 값이고 사인 입장에서는 사인 60도의 값이니까 어떻게 돼? 2분의 루트 3이고, 이거는 코사인에 있어서 30도, 30도에 대한 코사인 값, 그 다음에 60도에 대한 사인 값,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되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도 알겠죠. 자, 사인, 코사인의 각도를 하나씩 넣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사인의 60도는 60도랑 더해서 90도가 되는 관계, 사인 60도는 코사인 30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해됐지? 그럼 밑으로 한번 가볼게. 사인 45는 코사인 40 살펴보니까 45 더하기 45가 90도인 관계야. 그럼 다음과 같은 게 성립한대. 알겠죠? 다시 한번. 사인 30도면은 뭐랑 같은 거야? 코사인 60도겠지. 왜? 그래서 90도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어떤 관계가 좀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노란 줄로 칠한 그 관계도 성립했고, 이 표를 통해서 훨씬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미리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요건 뭐예요? 자, 코사인 0도는 뭐라고 볼 수 있어? 1로 읽어주면 되고, 요거는 뭐가 돼요? 사인의 어때? 각도가, 요 A 각도가 90이니까 사인의 90도의 Y 값이 1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값,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죠? 얘는 사인의 0, 자,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사인 30도는 어떻게 되나요? 사인 30도. 요거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요 값은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그럼 답은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사인 30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1이다. 그럼 코사인 60도는? 코사인 60도는 같은 거잖아. 2분의 1.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되죠?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2번에는 1이 되겠습니다. 맞죠? 탄젠트 45도는 어떻게 되죠? 탄젠트 45도 여기 1이잖아, 그치? 1. 사인 45도는? 사인 45도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지? 그러면 2분의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 그죠?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 탄젠트 60도는 우리가 루트 3으로 알고 있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루트 3에서 2분의 루트 3을 빼면은 2분의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3번에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 통분해서 2분의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45도는 일단 2분의 루트 2인데 이거 제곱하면은 4분의 2 약분하면은 2분의 1 이렇게 되고, 자, 코사인 45도 역시 값이 똑같기 때문에 제곱하면 2분의 1 그래서 합하면 1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로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코사인 30도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곱하면 루트 3 소거되면서 어떻게 돼? 2분의 1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는 어떻게 되죠? 사인 60도랑 같으니까 어때요? 2분의 루트 3. 나누기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자, 역수의 곱으로 바꾸면 곱하기 루트 3분의 1. 자, 정리하면 2분의 1.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단 x가 0부터 90도 사이인데 sin x가 루트 2분의 2다. 그럼 x는 45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이 나오려면은 자, 코사인에서는 뭐가 된다? 요거는 자, 30도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에서 루트 3이 나온다? 그럼 바로 이거는 60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공부합시다. 자, 삼각비의 값을 우리가 미리 정리해 놓고 다음 xy를 구하라. 자, 봅시다. 여기 60이잖아, 그치? 그럼 몇 대 몇이냐면 2대 1 대 루트 3이야. 여기는 루트 3이라는 녀석이란 말이야, 원래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루트 3, 여기 1, 여기 2 이런 관계거든?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갔다. 그럼 뭐야? 곱하기 루트 3분의 1 해서 x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를 구했으면 요 곱하기 뭘 하면 돼? 곱하기 2를 해서 구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볼게. 자, 루트 3에서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루트 3에 해당하는 게 6이니까 6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곱해서 x를 구한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빨라요. 곱하기 루트 3분의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분모를 유리하면은 루트 3이 되고 위쪽에 루트 3이 붙겠죠. 정리하면은 2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관계는 2배 관계니까 이걸 2배 해주면 y는 자, 4루트 3이 나오겠습니다. 이해됐니?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먼저 찾아내고, 그러면 이제 y는 어떻게 돼요? y는 여기 4라고 놓으면 돼. 1대 1이니까. 그죠? 근데 1대 루트 2니까 이거는 루트 2를 곱해서 가면 돼. 루트 2를 곱해서. 그럼 지금 4니까 x는 뭐가 된다? x는 4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값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0도니까 요거는 2대 1 대 루트 3의 관계란 말이에요. 맞지? 그러면 2가 4이고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그거의 반 2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이었을 때 루트 3로 가면은 여기 뭐 어떻게 되면 돼? 2에다가 루트 3을 곱해서 y라고 하면 되겠죠? 2에다가 루트 3을 곱해서 y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60도라고 봤을 때 2대 1 대 루트 3이니까 어떻게 가죠? 요거의 반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의 반, 루트 3이라고 놓으면 되고, 자, 여기는 이제 1이었단 말이야. 1에서 루트 3배. 루트 3에다가 루트 3배를 해주면은 y는 어떻게 됩니까? 3으로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만약에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60도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를 이제 밑변으로 해가지고 코사인 60도는 어떻게 됩니까? y분의 6이 된다. 맞죠? 코사인 60도는 어떻게 돼? 2분의 1이다. 그러면
자, x로 이제 곱해서 어떻게 돼? y는 1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10이다. 이런 식으로. 됐죠? y가 10이에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자, 코사인 60도는 이거 좀 잘못한 것 같네. 다시. 자, 코사인 30도. 자, 코사인 30도는 자, y분의 6이다.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y가 좀 복잡하게 나오겠습니다. y는 어떻게 되죠? 일단 2를 이제 여기다 곱하면은 12가 되고, y를 이쪽으로 이제 곱하면은 이렇게 되고, 자, 루트 3으로 나눠주면은 이 아래에 루트 3이 들어가고, 자, 유리화를 해주면 얘가 3이 되면서 여기 위에 루트 3 곱해지고, 앞에 길이 이제 약분돼서 4. 그래서 4루트 3이 되겠습니다. 4루트 3. 여기 이제 60도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4루트 3 구했는데. 마찬가지로 탄젠트 30도는 어떻게 돼요? 6분의 x 이렇게 구할 수 있고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다. 그러면 자 루트 3을 x에다가 곱해서 루트 3 지우고 그 다음에 6을 양변에 곱해서 루트 3을 또 나누어서 6으로 루트 3 유리화하면은 루트 3 앞에 나누면 그래서 x는 2가 됩니다. 어쨌든 60도니까 2대 1의 관계란 말이야, 그치? 이걸 외우고 있다면 이거에 반을 해서 x, 즉 2루트 3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푸는 연습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